다양한 책을 많이 보면은 거기에서도 전반적인 어떤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어지는 측면이 있고, 어휘도 두말할 것 없이 세계관이 확장이 되고,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반복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잘 융합해서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무엇인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고, 그렇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뗀다라는 것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주 떠올리게 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뗀다, 어떤 개념을 뗀다,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닉스 뗐어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덧셈, 나눗셈 뗐다, 뭐 이런 인식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뗀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어디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말이냐면 과정보다는 결과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파닉스라는 것은 뗀다라는 개념을 붙이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어원이 흘러 들어와서 형성된 이 영어의 경우에는 그 어휘에 이렇게 복잡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어떤 단어를 아이들이 읽기 위해서는 아주 일률적인 일관된 법칙이 있어야지 그것이 뗀다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충분히 이제 마스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훈민정음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어원들이 그때그때 다르게 발음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영어 파닉스라는 것은 딱히 이렇게 뗀다라는 말을 붙이기가 애매하다,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보는 고급 전문 어휘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꼭 저는 사전으로 찾아보고 음성으로 꼭 들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모음, 그리고 이중모음, 그리고 단자음의 음가 정도 아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파닉스 교재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이들의 흥미를 일으켜줄 수 있는 다양한 그림책이나 영어 동화책, 리더스북 이런 책으로 넘어가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초성 정도를 듣고 소리도 내보고 할 때 얼추 맞는다 하면은 눈으로 그 문장을 통으로 많이 이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재미있는 스토리와 더불어서 주는 것이 아이들의 읽기, 해독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책을 읽는 이유는 뭐 파닉스 때문에 읽겠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이점들이 많다라는 것은 뭐 그동안 무수히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그 중에 하나의 장점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해독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점일 뿐입니다. 제가 파닉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읽기를 뗀다? 라는 개념도 말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전에도 제가 여러 영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 읽기 이제 뗐어. 이렇게 돼버리면 육아가 훨씬 쉬워질 것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에게 책을 잘 읽어주시던 것도 조금 소홀하게 되시고, 혼자 읽으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읽기를 뗐다라는 것은 단지 글자 읽기 정도 뗐다는 말이겠지요. 우리말에서는 뭐 뗐다? 이제 읽을 수 있다? 이 개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훈민정음처럼 과학적으로 규칙이,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영어건 한글이건 어쨌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국어 과목을 통해서도 읽기 능력을 익히고 배우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은 읽는 능력이 뭐 어느 박사님이라고 해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글을 다 잘 읽는다라고 말하기에도 또 생각해 보면은 뭔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어느 전문 분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읽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 않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박사라고 하시더라도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는 뭐 경험이 없으시거나 네,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콘텐츠 지식 배경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선택적으로 아이들이 이 읽기를 즐기면서 읽기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는 읽기 다 뗐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제 결과적인 어떤 관점에서 예, 무엇인가를 뗐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배운다라는 그 긴 과정에서는 이게 어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 하나 이렇게 뗐다고 해서 그때그때의 어떤 점수만 믿고 예,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는 통달을 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전반적인 성장,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조금 바람직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뗐다라든지 점수를 매기는 이유는 학교라는 어떤 로드맵이 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기 맘대로 뭐 살게 그럼 놔두란 말이냐 하면은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규칙이나 법칙, 그리고 규율 이런 것들을 또 마땅히 이제 배워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어떤 공간 안에서 정해진 과목들로 그것들을 그냥 훈련하는 그런 측면에서 학교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교과 교육에 너무 몰입을 하다가 아이들이 그 어떤 결과주의적으로 모든 인생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가정에서까지 혹은 사교육에서까지 너무 몰입하는 것은 아이들을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무슨 과정을 뗐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너무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잃는 것도 있다고 또한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다양한 어떤 개성이라든지 예, 창의적인 측면에서의 사고력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라는 말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리더스북이 아이들에게 정말 읽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많은 교육기관이나 이제 학습 툴에서 그 리더스북을 완벽하게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을 혹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언어의 영역은 너무나 이게 무궁무진한데 어느 리더스북 하나에만 이제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너무 잦은 반복은 아이의 호기심과 흥미도를 좀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세계를 좀 제한하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우리가 이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대여하면서 반응을 지켜봤을 때 반복을 무수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반복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리더스북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리더스북을 좀 소개하면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다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리즈를 예, 아이들한테 권하기도 했었던 것이거든요. 다양한 책을 또 두루 보았을 때의 이점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책을 많이 보면은 거기에서도 전반적인 어떤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어지는 측면이 있고 어휘도 두말할 것 없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캐릭터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용어가 있지만 뭐 어떤 캐릭터만 막 주구장창 보게 되면은 또 놓치는 다른 좋은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어떤 세계관이 확장이 되고 네,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반복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무엇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좋지 않고 어떤 것은 너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유아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한 측면에만 몰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통합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이 이제 다양한 어떤 서브젝트를 융합해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예전과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분야에 통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인정받는 분위기였다면 요즘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서브젝트를 익혀서 이것을 잘 융합해서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무엇인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고 그렇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 과정에서도 많은 이제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교육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뭐 완벽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아이들 교육을 바라보시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때로는 수학처럼 어떤 계단식 개념에서는 이전 개념을 모르면 뒤의 개념을 이제 익히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뭔가 완벽하게 학습하는 거 당연히 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언어의 경우에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런 국어 교과서를 완벽하게 익히느라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 똥을 못 읽는다면 그리고 교과 내용에 너무 몰입을 하다가 권정생 선생님의 그 유명한 소설 몽실 언니를 못 읽는다면 얼마나 놓치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이들의 지식을 확장하고 다양한 경험, 직관적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영상에서는 교과의 이제 완벽주의적인 측면에 너무 몰입하실 필요는 없다. 심지어 저는 제 수업에서도 저도 이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 수업에서조차도 막 시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학습했는지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현재 이제 융합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현대 교육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 배움을 즐기는 그 과정 자체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어도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스스로 위축되거나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꾸 학습하는 것보다는 아, 세상은 이렇게 배울 게 많구나. 나는 이런 것에 조금 호기심을 느끼는데 아,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거나 네.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냥 누가 시키는 것만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학습해야 되는 그런 방식을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학습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미 학교 로드맵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혹은 사교육에서라도 아이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즐겁게 학습하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